대선 전국 주요 현안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하루 국민의힘 그야말로 격변의 하루였습니다. 자, 박수영 의원께서도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에게 굉장히 강한 수의 이제 비판을 하셨고 의원총회 전체적으로 대표 사퇴론까지 나온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된 그 지점은 어느 지점부터입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한 5시 반 여기까지는 사퇴론이 아주 강경했고 네. 제가 사실 결의안까지도 다 만들어서 추인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준석 대표가 참석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이 대표가 참석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토론을 벌였죠. 근데 결정적으로 바뀐 부분은 7시 좀 지나면서 우리 윤 후보께서 의총장에 직접 오시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가겠다는 사인을 이제 의원들한테 보내신 거죠. 네. 그저 의원들은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늘 주장해 왔던 것이 후보 중심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후보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사퇴를 요구하고 의결을 하고 해도 후보의 뜻을 따라주는 게 도리다. 이런 분위기가 저녁 식사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 이준석 대표 이제 의총 발언을 들어보면 그동안 좀 불편하게 했던 발언에 대한 사과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몇 번에 걸쳐서 하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는 또 나가고 못하겠다 이런 말 안 한다는 약속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또 그러면 대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대목에서 박수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5분 뒤에 윤 후보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두 분이 사실 한 20분 동안 단독 회담 비슷하게 다른 방에 가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합되는 세레머니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네, 어제 이렇게 두 분이 포옹도 하고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몰고 다니는 전기차 타고 평택 화재로 숨진 소방관 조문 일정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막장 드라마다 밀당 애정쇼다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 박수영 의원님, 상황이 이렇게 너무 급반전되다 보니까 국민들 보시기엔 좀 어리둥절한 측면도 있거든요.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겁니까?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의원들 전체 앞에서 다시는 도망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결의를 분명히 하신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이 절박감이 있거든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인 열망 이거를 우리가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렵게 봉합은 되었지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희 당은 어저께 저녁 8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8시 이전에 있었던 각종 그 내용, 다툼 이런 것들은 전부 묻어버리고 8시 이후는 이제 새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박상혁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국민들 보기에 2016년이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2016년에는 봉합할 시간 없이 바로 투표일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는 60일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봉합이 되었고 함께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있다. 저도 사실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의종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그러나 선거는 후보가 책임지고 치르는 것이거든요. 후보가 이런 대통합의 자세, 화합의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상당히 내공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총장 할 때 하도 당했는데도 혼자서 홀몸으로 버텨냈지 않습니까? 그게 윤석열 다음인데 어제 저녁에 바로 그런 게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건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결심하신 겁니다. 대통합의 자세를 보여서 화합으로 가겠다. 대통령 되시면 우리 세대 갈등, 계층 갈등, 지역 갈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잘 통합을 해 나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보였습니다. 본인의 결심이었다. 자, 이거 관련해서요. 어제 의총에 앞서서 청년 보좌 간담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 청년들 비판이 굉장히 쓴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영향도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청년들로부터 쓴소리 영향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정권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 대의 이거를 거스를 수가 없다. 그 대의를 위해서는 본인이 좀 욕을 먹고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통합으로 가겠다. 네.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가겠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거든요. 그게 내공이죠. 욕 먹고 야단 먹고 뭐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정권 교체 가겠다. 이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예. 어제 뭐 윤석열 후보도 이준석 대표도 결의를 다지긴 했지만 지금 박상영 의원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갈등은 그대로 있고 지금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거 아니냐. 취지를 들어보면 이제 그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두고 봐야죠. 시간을 예. 두고 봐야 되지만 어제 그 말씀하신 거, 예. 그다음에 대의, 남은 시간 이런 거 생각하면은 더 이상 이제 갈등하기는 어려운 타이밍이고 상황이 아니냐. 특히 우리가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절박감으로 뭉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네 후보 모두 이제 50%가 넘는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등을 겪으면서 윤석열 후보 비호감도가 특히 쑥 올라간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 비호감도 조사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최근 이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저 비호감도가 좀 요동을 치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저희 당에 이제 내분, 내홍 이런 게 있었으니까 비호감도가 좀 컸던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제 저녁 8시 이후로 새로운 당으로 원팀으로 나가고 나서는 저 비호감도도 다시 요동을 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 비호감도가 제일 높았는데 우리가 싸우는 동안에 윤석열 후보의 비호감도가 제 1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싸움이 안정이 되고 이 바람직한 정책들을 내놓게 되면 특히 아까 2030이 합리적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2030이 특히 중요시하는 가치가 공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더 공정한가? 누가 더 공정한 캠페인을 하고 누가 더 공정한 정책을 내놓는가? 이거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옮겨갈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간의 제대로 된 정책 대결을 또 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근데 이제 탈모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스케일링 그 보험 처리 해줬지 않느냐 얘기하고 비용을 한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소확행 공약이라고 지금 계속 내놓고 계시긴 한데 예. 이게 이제 후폭풍도 상당히 크거든요. 탈모 공약 같은 게 나가니까 무슨 코골이, 비만, 여드름, 임플란트 이런 것도 다 해달라는 요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험, 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생명과 관련되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못 지켜주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난임,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것까지 아직 커버가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 박근혜 정부 때 20조를 모아놨던 우리 기금이 있습니다. 유보금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국회 예산정책제 계산해야 하면은 2025년이면 전부 고갈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안 그래도 그 공시지가를 올려서 근보료가 올라갔는데 이거를 더 올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1,0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담해야 되는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뭐 탈모하는 예. 분들은 시원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국민 전체로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되는 게 해마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이 보건복지위에서 이 탈모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회의원들이 여야 상관없이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공약이 개인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혼란이라든지 예산의 낭비 이런 걸 네.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야지 여기 가서 이거 해주겠다 저기 가서 저거 해주겠다 전부 나중에 합하고 나면 재정이 거덜나는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알겠습니다.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성남시장 때 대장동 의혹이 계속해서 이제 불거지는 상황이라서요. 국민의힘 지금 당 내용이 수습되자 대장동 공세를 바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의원 오늘 아침 한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의원님, 조금 전에 들었던 이재명 후보의 그 목소리는 2015년 그 성남시장 시절의 원주민과 만남 이 자리에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장동 원주민들하고 신년 인사회를 가졌는데 네. 시장이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신년 인사회를 하거든요. 그 대장동 원주민들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시는 더 가져가지 않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시 네. 입장에서는 특별히 남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듣는 주민들 어떻게 생각했냐면 시는 많이 안 가져가고 저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타난 거는 시가 가져간 것도 아니고 주민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대장동 이 4인방 이분을 네. 중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이 왕창 가져간 1조 가까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속았다. 이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원주민들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2시부터 상황입니다. 만난다고 예. 했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저 얘기를 듣고 시가 이익을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이제 화천대유로 돈이 흘러갔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체적인 맥락들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팩트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무래도요. 2015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다 하는 건 사실이 아니고 2014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좋았고 그때 뭘 했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걸 없앴기 때문에 2015년부터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는 사이클로 들어갔다는 게 팩트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근데 분양가 그다음에 상한제를 없앤 법도 다 박근혜 정부에서 하신 물론이죠. 거고요. 아이고 누가 했던 게 아니고 지금 경기를 말씀드린 거니까 경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평가 문건이 그러니까 제가 나왔습니다. 또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이제 하천대유를 만들면서 컨소시엄이 3개가 들어왔는데 네. 3군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컨소시엄들은 LH는 3년 전에 평가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평가했는데 2015년 당시에 아주 좋다. 수익성이 아주 양호하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기지 않은 것이고 박성준 의원님께서 공영개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언어에 좀 잘못된 거죠. 공영개발은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라든지 성남도시공사가 개발한 걸 말합니다. 이거는 공영개발이 아니고 하려고 했던 것은 민관개발이죠. 민관개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안 된 것이죠. 아니 이거 뭐 공영개발로 바꿔서 이재명 시장이 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성준 의원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LH가 하려던 것을 민간개발로 바꿔놨고 그래서 공영개발로 하려고 하니까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공영개발을 못했고. 근데 그냥 그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넘어갔으면 돼요. 그러나 이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해서 그거를 공영개발이라는 것을 공영개발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민간 합동개발하면서 민에 소위 화천대유 패밀리한테 다 몰아준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공영개발 LH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몸통이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공공개발을 막은 건 국민의힘 전신 아니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특검 합의해서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합의는 항상 얘기를 해도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 합의가 좀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